예, 아무래도 하마스도 그 궁지에 좀 몰렸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그동안에 평화협정을 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을 달래온 게 아니라 팔레스타인을 계속 자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그냥 평화조약이 돼버리면 하마스는 완전히 이 폐기 처분될 가능성이 있고 자기들의 존재감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대외적인 어떤 요인으로는 아무래도 지금 중동의 대땅트 분위기가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0년에 아브라함 협정으로 인해서 그 아랍의 4개국, 즉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 수단, 모로코까지 지금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었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 미국도 중재로 이스라엘과 또 사우디아라비아가 외교 정상화 과정이 아주 급물살을 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문제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는 이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는 잊혀질 것이다. 라는 어떤 위기감과 함께 그렇다면 하마스의 존재감은 어디가 있는가? 하마스의 존재감은 바로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존재감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내외적인 어떤 위기감과 불안감이 지금 상황이 좀 더 큰 그림에서 보자면은 지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평화배당금이라고 하죠. 90년대 이후에 그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평화로웠던 어떤 지구화 시대라고 하는 게 지금 끝나고 굉장히 많은 갈등이 시작이 되는 지금 초입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처음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그다음에 갈등이 소지가 될 만한 곳은 다 터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아니냐. 좀 더 내부적으로도 말씀드릴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에 있는 극우파 정치인들은 좀 약간 쇼하는 차원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구시가지, 특히 성전산에 들어갈 때는 안 그래도 좀 약간 사전 통보하고 그러긴 했었는데 이번 정권 때는 그런 것들을 다 안 했고 오히려 예루살렘 구시가지에 있는 성전산이 하나의 좀 약간 쇼의 무대가 됐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마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 어디까지 잡을 건지를 테스트하지 말라. 니네들이 인정했잖아요. 성전산 구시가지, 예루살렘 구시가지는 국제적인 땅인데 이렇게 한다면 우리도 언젠가 폭파하겠다라는 말을 연초부터 하고 있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언젠가 크게 전쟁이 터질 거다. 지금 현재로서 구도는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대 이란이란 연대하는 조직들 이렇게 돼 있긴 한데요. 근데 이 전쟁이 확전되고 이스라엘 진짜 흔들리게 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에서 민심이 이란 쪽으로 가고 와 이란 덕분에 우리 팔레스타인 형제들이 이렇게 잘 싸우고 있고 우리는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는 거라는 그런 분위기에 되면 과연 다른 아랍 국가들이 그동안 유지해왔던 진미 정책에다가 이스라엘이랑 우리는 평화협정을 하자고 했던 그 마음다짐이 유지될 수 있을까? 사실 확정 가능성은 꽤 높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높아 보여요. 저는 조금 생각이 약간 다른데요. 지금 사실 이스라엘 빼놓고는 다 지상군 작전을 싫어합니다. 예, 반대하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그 골치 아픈, 그러니까 하마스를 중동의 평화를 원하는 대부분의 국가의 하마스를 싫어합니다. 이란과 뭐 말하는 헤즈볼라라든지 무슬림 형제단인데 그 정파만 빼고는 골치 아프게 생각하는 거고요. 이러한 어떤 확전 가능성과 확전 상황은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예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 11월에 대선이 있고 그런데 이 사태가 발생하니 바이든 행정부가 다 자신의 어떤 대중동 정책, 대외교 정책에 있어서 타격을 입으니 지지율이 국내에서 떨어질 것이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이란 입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란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고자 했다면 아마 초반부터 강력하게 군사적인 지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까지 나서서 우리는 이 문제에 개입하지 않았다. 네. 배후설을 즉각적으로 부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란은 이 문제가 어떤 확전이나 반드시 이란이 개입하면 미국이 개입한다는 것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국제전이나 어떤 제5차 중동 전쟁까지 확전되는 걸 원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 말씀드리면서 참 이게 합리적이고 그 설득력 있는 분석이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제가 한 가지 적어하는 거는 지금 사람이 너무 많이 죽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1000명이 죽었고 지금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얼마나 더 죽을지 모르게 되는데 이게 피를 흘리게 되면은 사람들이 머릿속이 하얗게 되고 이런 합리적인 계산보다 다른 논리가 이제 압도하기 시작할 위험이 있는데 제가 그런 면에서 이제부터 이스라엘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니냐. 한 번 더 있어요. 이렇게 쉽게 북한이 갑자기 진미가 될 수가 없고 한국이 갑자기 미국으로 버리게 진중은 될 수가 없지만 중동은 안 그래요. 중동은 조그만 이렇게 감정들하고 사람들 주고 가면 바로 이렇게 동맹들이 샤플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있었던 이 몇 가지 사건을 보고 여기서 이 균형이 조금만 깨지면
확정으로 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눈에 보이게 됐어요. 예. 여기서 이제 좀 달갑지 않은 언급을 좀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미국 정가 내에 존재하는 그러니까 친이스라엘계 로비 세력의 존재 문제예요. 네. 미국 국내에서는 이 친이스라엘계 로비 세력은 굉장히 강력하게 확고한 이스라엘 지지 입장을 펴라라고 하는 압력을 넣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에 과연 이 친이스라엘 로비 세력을 어느 정도까지 제어할 수 있고 거기 자유롭게 정책을 할 수 있느냐 저는 회의적으로 봐요. 네. 아마 그래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미국 국내의 그 친이스라엘 세력의 관성에 있어 떠밀리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바이든 정부는 오바마 때부터 유대인과 그렇게 유대인 강경파들과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못마땅한데 그렇다고 해서 아랍 세력 편을 들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래서 미국은 계속 얘기하는 게 국제법 지켜라. 민간인 죽이지 마라.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국 이런 말을 합니다. 이란이 배후는 맞는데 지난 20년간 배후는 맞지만 이번 공격을 뒤에서 조종했다는 증거는 없다. 미국이 이란을 변호했습니다. 예. 이건 결정적으로 미국과 모든 국가들이 이걸 5차 중동 전쟁으로 가게 막지는 않는데 물론 여기에 관건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들어가서 얼마나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민간인 죽이면 다시 아랍주의가 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겠지. 예. 이스라엘이 달려있고 이 이스라엘을 뭔가 영향력을 줘서 멈출 수 있는 힘이 미국한테 있느냐? 저는 그게 관건이 있다고 네. 봅니다.